자, 이분의 진짜 모습은 우리는 모릅니다. 사회적인 모습만 알죠. 방송에 나온 모습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손석희 아나운서입니다. 네. 네, CP가 강해 보이는 임파원님은 집에 가면 FC? 모르죠. 그분에게는 FC와 AC를 잘 발휘하면서 네, 또 사랑받고 계실지도요. 자, 손석희 아나운서의 이제 100분 토론이나 뉴스에서의 모습을 본다면, 자, 손석희 아나운서는 어떤 자아 상태일까요? 지금 이 모습만 본다면, 네, A, 네, A,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항상, 네, 사람들이 아무리 패널들이 흥분해도 이성을 찾아가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토론을 이끌어 나가죠. 자, 돌아가셨지만 고 김수환 추기경입니다. 자, 이분의 겉으로 보여진 이미지로 본다면 이분의 자아 상태는 무엇으로 판단이 될까요? 네, 네, MP. 네, A 씨는 김수환 추기경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네, 네, MP가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개그맨 양세찬 씨죠? 양세형 씨죠? 양세형 씨인데요. 이분도 그 다큐멘터리에 본인의 개인사의 모습은 동생과 있을 때, 가족과 있을 때는 달랐어요. 그러나 방송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자아 상태를 가장 많이 쓸 것 같으세요? 네. 잘 몰라도 FC. 네, 잘 찍으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고 까불까불한 그런 모습은, 개그맨으로서 직업적인 모습은 FC가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예인들 중에, 특히 개그맨이나 탤런트 중에 FC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것을 잘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양세형 씨도 동생과 있을 때는 형으로서 MP의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매우 엄하게 야단치는 그 CP의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직장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또 친구와 있을 때 모습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교류 분석의 핵심입니다. 자, 이 사람도 개그맨이죠. 개그맨인데 조금 달라요. 성향이 좀 달라요. 표현이 왜죠? 네. 어떻게 다를까요? 네. 조세호 씨죠. 개그맨 조세호 씨인데 이 사람은 요즘 잘 나가고 있지만, 예, 예를 들어 유재석 씨랑 있을 때라든가 다른 잘 나가는 개그맨들하고 있을 때 본인 모습과 또 본인이 친구랑 있을 때 모습 많이 달랐어요. 여기서는 네, 그 큰 방송에서 잘 나가는 개그맨들과 있을 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무엇일까요? 네, 이상현님 AC 맞습니다. 항상 순종합니다.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건 아니지라고 하면 그런가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금방 보입니다. 그래서 A씨의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이 정리가 되시죠? 자, 이 사람은 버럭하고 화를 내는 게 특기인 박명수 씨인데요. 이분도 자기 아내에게는 매우 사냥꾼이고 가족들에게는 엄청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지만 어쨌든 방송에서는 어떤 모습을 주로 버럭하고 보일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CP. 예, 버럭도 CP의 특성입니다. 예, 같이 목소리가 커도 FC는 아우 좋아, 아우 싫어, 아우 맛있어. 뭐 이렇게 목소리가 떠들썩하다면 CP는요, 누구를 이렇게 비난하고 설득하고 하는데 그 목소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에너지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CP들은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어디 가서 사건 사고가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골목에서 고딩들이 담배를 핀다. 아저씨 담배 좀 사다 주세요 할 때 얘들 붙잡고 얘들을 훈계하고 야단을 치다가 구설에 휘말리거나 파출소로 간다. 이런 사람도 분명히 CP입니다. A면 절대 그러지 않겠죠. A는 조용히 참고 지나가겠죠. 네, 훈계질.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재밌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핵심은 이 사람이 한 가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1차 개성이 무엇이든 나의 가정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또 타인과 어떤 친구들과 있을 때 모습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 내에서도 이 5가지가 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까 1차 개성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중 대부분을 내가 아주 신경 쓰지 않을 때, 내가 아주 편안할 때 주로 불쑥불쑥 나오고 주로 많이 쓰는 에너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이 내 성격으로 좀 발현돼서 나오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1차 개성과 2차 개성이 어떻게 조합되느냐, 또 어느 에너지 레벨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또 성격 발현이 다르기 때문에, 또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두시고 이 사람이 한 가지 면만 보고 쟤는 CP야. CP니까 이렇게 하면 돼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하시는 것은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실제로 단순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이게 코로나로 우리가 가정에 있는 가족들과 부대끼는 시간이 많아졌죠. 자, 이걸 우리 아이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또는 뭐 우리 배우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내가 지금 청소기를 좀 돌려야 됩니다. 청소기를 돌려야 돼. 이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자녀나 나의 배우자가 요러고 지금 누워 있어요. 네, 요러고 누워 있어요. 요때 상태일 때, 자, CP인 어머니는 뭐라고 할까요? 자, CP인 어머니는 뭐라고 할까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케빈님 마이크 켜시고. 네. 자, CP인 어머니 뭐라고 하실 것 같은가요? 저기요? 네. 근데 채팅방에 쳐주셔도 됩니다. 케빈님이 어디 참 마이크가 안 켜지시네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켜주셨습니다. 네. 뭐라고 하실 것 같은가요? 당장 꺼져. 야, 너, 예, 맞습니다. 비판합니다. 예. 네, 당신의 아버님은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네. 너 진짜 이런 식으로 생활 나태하게 할 거야? 정말 이래서 되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비난을 하겠죠. 자, MP면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어머니가 MP예요. 내가 이러고 오는 거 봤어요. 뭐라고 하실까요? 네, 말도 아깝죠. 네, 말이 필요 없이 뭐가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속사포처럼. 또, 예. 자, MP는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어머니가 MP셨어. 자, 뭐라고 하실까요? 이거 학생들이 엄청 잘 맞춥니다. 자기 엄마 생각하면서 하더라고요. 아, 피곤하구나. 네. 아, 이거 허리 잘못된다. 그렇지. 그렇지. 허리 구부정해진다. 네네. 허리가 없죠. 그죠? 그쵸? 네. 얼마나 피곤하면 저럴까? 그러면서 청소기 안 돌리고 이렇게 뭐 이불을 덮어준다거나 이렇게 조용히. 예. 거실 청소 오늘 하루 안 하면 되지 이렇게 비켜납니다. 자, A자인 어머니는 뭐라고 하실까요? 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예, 정보 전달을 잘하는 우리 A자가 1차 개성인 어머니는 뭐라고 하실까요? 예, 지금 10시야. 너 10시 반에 수업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계속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이가 스스로 자각하고 자기 스케줄을 진행을 하기를 바라는 거겠죠. 네. 아니면 건강 정보를 전달해 준다거나 또 이런 어머니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가서 비켜서야 소파를 칠 수 있다. 네, 그렇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던 그 어머니는 정보 전달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는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자, FC면 뭐라고 하실까요? 네, FC는 좀 네, 그래, 뭐라고 하실까요? 편안하게 있어라. FC는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감정 표현이 즉흥적이고 생각보다 먼저 표현이 나와야 돼. 감정 표현. 나 청소 안 해. 네, 맞아요. 나 청소 안 해. 아, 진짜 내 팔자야. 진짜 내가 하루 종일 집에서 일을 하면 뭐 하냐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중얼중얼하면서 할 거 다 하고 다니시면 FC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맞아요. 청소하다 집어 던질 수도 있고. 나만 이게 뭐야? 하루 종일 밥하고 청소하고 이럴 수 있어요. 자, 네, 내 팔자야. 맞습니다. 자, A씨, 마지막 A씨 어머니 뭐라고 하실까요? 네. 아까 MP 어머니랑은 조금 비슷하시기도 하실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다음에 하지 뭐. 그러면서 애 깰까봐, 네, 조용히 나옵니다. 조용히 나오고 아이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그 관계에서 일어날 때 그 사람의 자아 상태에 따라서 나에게 하는 말 달라지겠죠. 그리고 내 그때 심리적 상태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도 달라지겠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라고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아 상태 구분 실습도 하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2차 개성은요. 2차 개성은 가장 낮은 점수라고 보여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개성과 가장 낮은 2차 개성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 성격, 성향은 다르게 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CP가 긍정적일 때는 매우 그 사회적 규범을 중시하고 그랬지만 CP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가 아주 부정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윤리와 규범을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P가 매우 부족한 사람들은 교통법규 잘 어기고 그리고 학교에서 교칙이라던가 뭐 회사의 사내 규칙이라는 이런 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 정도는 안 지켜도 되지 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CP 결핍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 유혹에 좀 약한 스타일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MP 결핍형인데요. MP 결핍형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면 MP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따뜻함이 부족하다는 거기 때문에 아주 직설적으로 갈등을 직접적인 표현을 하면서 갈등을 좀 조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감정 욕구에 무관심하면서도 그리고 따뜻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FC의 단점과도 좀 약간 통하는 그런 점이 있는 거죠. 자, A 결핍형인데요. A 결핍형은 긍정적일 때는 틀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모습일 수 있겠죠. 그래서 A 결핍형의 모습과 FC, 그러니까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의 긍정적인 모습이 좀 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에 따라서 성격 외적 구조의 발현이 달라지는 겁니다. A 결핍형이 내가 A가 가장 낮은데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합리적인 분석력과 판단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A 자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질문 주신 것 중에 보면 성격을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근거를 들어야겠지만 단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바꿀 수는 있는데 바꿀 때 핵심 키가 되는 것이 A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A자가 높은 사람들은 A자를 중심으로 다른 그 자아들을 컨트롤링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통제할 수가 있거든요. 좋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거죠. 그런데 A자가 낮으면 그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내가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그리고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개선해 나가는데도 매우 저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격을 본인이 좀 개선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A자부터 먼저 싹 개선하기를 점수를 높이기를 권해드리고 그 가장 쉬운 방법으로 주변에 A자가 높으신 분들이 아까 생각이 날 거예요. 1차 개성으로 A자가 높으면 좀 몸이 건조하긴 하지만 합리적이고 데이터 중시하고 뭐 이런 분들을 주변에 신뢰로운 한두 분을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분들과 좀 친하게 지내시고 내가 시간적 여유가 되실 때는 이분들에게 상담을 하시면 전혀 틀림이 없죠. 이분들은 절대 근거 없거나 또 헛소리를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씨 결핍형은 부정적인 모습은 독선적이고 아나무인이고 자기 감정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만약에 A씨가 매우 낮은데 CP가 매우 높다 이러면 이 사람은 정말 조직에 튀어요. 튀고 매우 힘듭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너무 힘든데 본인만 몰라요. 그리고 독불장군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새마을 운동하던 그런 시대에 70년대로 간다면 이런 분들이 리더로서 존경을 받고 추앙받을 수도 있겠으나 현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다 죽어나가고 회사를 이분 때문에 그만두는데 이분만 몰라요. 왜 사람들이 능력인들이 다 나가지 않고 다른 것들을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좀 본인을 잘 돌아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A씨가 그 결핍형이 풀린다면 독자적인 사고와 통찰력을 발휘하면서 스트레스는 덜 받고 그리고 자신감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모든 성격 개선의 근간은 A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그 워크숍을 통해서 3시간 정도 해보고 이야기 나누고 본인의 자아 상태를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의 자아 상태를 본인이 이렇게 어느 정도 메모를 하고 그리고 이런 관계 워크숍을 왔을 때는 이 머릿속에 딱 하고 떠오르는 어떤 한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왔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개선되면 매우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 무명의 이니셜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을 타겟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개선 방향을 짜게 합니다. 이때 그리고 이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1차 개선과 2차 개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면 내가 변화하고 싶다면 조금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나의 노력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는 1차 개선, 가장 높은 것은 긍정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내가 많이 갖고 있고 많이 쓰는 그런 1차 개성은요. 아까 긍정적인 오케이 모습과 부정적인 not 오케이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왕이면 긍정적인 면으로 발현하도록 내가 그것을 행동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2차 개성, 가장 낮은 에너지를 쓰는 2차 개성은요.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아 상태 활성화 방안인데요. 예, 여러분 이거만 한번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에 이거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에고그램 체크리스트를 해보시고 그래프를 그리셔서 이렇게 해보신 다음에 자아 상태 활성화 방안에서 찾으시는 겁니다. 아까 보시면 본인이 CP가 CP를 높이고 싶은데 뭐 나는 CP가 너무 낮다라고 했을 때는 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에 줄을 치고 체크를 하고 이것을 본인의 언어로 바꿔보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CP가 낮을 때는 이런 사람들은 좋은 면도 있지만 사실 계획을 뒤로 계속 미루면서 내 계획은 진행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슨 일이든 뒤로 미루지 않는다던가 시간 계획은 꼭 지킨다던가 이런 사소한 계획을 세워놓고 이런 것들이 잘 되는지 체크를 해본다던가 그리고 언어적 표현은 일부러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는 거죠. 내가 거절을 잘 못한다고 아까 이게 또 보면 설문에 써주신 분이 계셨어요. 어떻게 거절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본인만의 언어적 이런 분들은 CP를 활성화하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메모를 해놓으시고 본인의 언어로 바꾸셔서 그렇게 표현을 해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MP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MP가 가장 낮으셨을 때 MP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부러 한번 써봐야 되겠죠. 내가 너무 무미건조하고 일은 잘하지만 내가 너무 인기가 없는 보스다, 리더다라고 했을 때는 일부러라도 내가 조직원들의 부하 직원들의 장점을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알지만 안 하는 거잖아요. 예, 하루에 한 번씩 또는 미리 칭찬을 해주고 피드백을 줄 때 이것들을 언급해 준다던가 그리고 어떤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본인만의 방법 이게 좀 처음에는 사실 좀 간질간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확실한 건 연습하면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사소한 개인적인 사실 관심 없으니까 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 직원의 아이가 몇 살인지, 학교를 갔는지, 딸인지 아들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 정도는 메모를 해두셨다가 관심이 없어도 물어봐주는 그런 센스? 그런 것들을 해보신다면 대화가 끊이지 않겠죠. 자, 그리고 언어적 표현에서는 많이 힘드셨죠. 네, 그리고 얘기를 해주신다던가 뭐 이렇게 지금 비록 당신이 어떻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일단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지시켜주고 그리고 좋은 점을 언급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A자가 가장 약해서 활성화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보통 우리는 A자를 강화하는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A자는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보면 부탁 거절을 못 하시는 분 중에 보면 대답을 바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바로 내가 생각도 하지 않고 네 할게요 라고 이렇게 습관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럴 때는 어느 정도 보호장치를 가지시는 게 좋죠. 제가 스케줄표를 좀 보고 다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자기 시간을 좀 가지고 해야 될 말을 생각을 하고 정말 해줄 만한 일이면 해주시고 그리고 내 일이 적재는 내 일이 많다면 사실 좀 거절을 하여도 되고 그러면 그분은 딴 사람한테 부탁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자신만의 어떤 방법을 정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어떤 이 A자가 약한 사람들 규칙을 찾아내거나 합리적인 그런 것들을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찾아보는 연습을 계속 해보고 아까 제가 추천드렸던 것처럼 A자가 높으신 그런 주변 분들하고 상의를 한다던가 하면 이것은 계속 좋아집니다. 분명히 훈련하면 좋아지고요. 네. 그리고 FC를 활성화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좀 너무 일만 추구한다던가 너무 힘들게 산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 연습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내가 힘들 때 집에 가서 쉴 때 내가 하면 좋을 거 내가 시간이 날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메모해 두셨다가 이런 것들을 일부러 한다던가 그리고 일부러 좀 어떤 요즘 예능 프로 중에서 좀 이렇게 유머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그런 프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일부러 찾아보신다던가 하는 것들도 좋겠죠. 예, 그리고 A씨가 낮으신 분들은 네, 상대방 이야기를 안 들어요. 이런 분들은 상대방 이야기 수긍을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인정을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안 따른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지금 마음은 그렇더라도 어쨌든 상대방 이야기도 옳다라는 생각으로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는 연습을 한다던가, 그리고 여기 질문지에 보시면 MZ세대와 잘 소통하는 법을 알고 싶다고 한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 A씨가 낳은 사람은 공평해요. 나보다 나이가 많던, 나보다 많이 배웠던, 나이가 어리던 공평하게 내 의견이 옳고 남의 말을 안 듣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좋죠. 일단 경청하는 것도 연습을 하고 의견을 맞장구를 치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냐고 물어본다든지 그 가족들에게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그런 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하시면 확실히 훈련을 통해서 나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연습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워크숍에서는 본인의 이런 효과적인 활용할 수 있는 활성화 방법을 쓰게 한 다음에 다 같이 이런 것들을 자신이 쓴 것을 읽어보면서 끝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이건 일반적인 건데요. CP로 충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MP로 따뜻한 배려와 봉사를 실천하면서, A로 합리적 판단과 공과 사를 구분하고, FC로 활력과 신바람을 불어넣고, A씨로 타협과 수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서로가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관계, 재미있는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모든 5가지 자아 상태의 외적 기능에는 장단점이 다 있고, 그리고 이것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으니 우리는 요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내가 많이 가진 것은 어떻게 잘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활성화시킬지를 잘 안다면 우리가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말이 조금 빨랐죠. 네. 해야 될 것은 너무 하나는 괜찮아요. 네.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근데 해야 될 것은 너무 많은데 1시간 내외를 줄이려니까 음, 네, 저에게도 음, 약간 미션 같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딕션이 좋으셔서 전달도가 높아요. 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윤여정 씨 같은 경우를 보면 본인이 이렇게 A자가 매우 강하신 분이에요. A자가 매우 강하신 분이고 그렇게 많은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 그래서 아마 이 주변에도 이 윤여정 씨한테 상담을 하러 오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윤여정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도 67살이 처음이야. 내가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지라고 하기 때문에 다시 계속 처음이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이 영화라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다시 쓸 수 있다면 장르는 어떤 장르로 하고 싶은지, 다시 이 대본은 어떻게 쓰고 싶은지 다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부터 인생 2막을 다시 나만의 영화로, 내가 정말 주체적으로 감독이 되고 주연 배우가 돼서 각본을 쓰고 이 영화를 찍는다면 나는 어떤 영화를 찍고 싶으신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이제 자아 상태를 우리가 본인 것을 들여다보는 준비가 된다면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이건 되게 매력적인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 다시 이걸 모자란 것을 채우고 싶다는 생각, 그런 인식이 들었다면 우리가 변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류 분석의 매력에 빠지셨다면 우리 2주 후에도 다시 한번 만나서, 우리 스트로크로 다시 한번 만나서 이 자아 상태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교류를 이룰 수 있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와우.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네, 성공하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우, 멋진 마무리까지 훌륭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워낙 장표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오늘 수업 소감 네, QR 코드? 지금 이벤트 있나요? 사실은 제가 워크샵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 당연하고, 네. 이거는 일반 강의로 들어갔을 때는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한점 때문에 강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느끼신 점하고, 음흠. 그리고 또 스트로크 수업이나 어떤 다른 교류 분석에서 본인이 좀 듣고 싶은 그런 점들을 소감을 잘 이렇게 QR 코드 여기 패들렛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들어가서 써주시면 제가 어, 5번을
와. 좋은 수업 소감 5분을 뽑아서 예, 맛있는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와. 5명이나요? 너무 많이 쏘시는 거 아니에요? 한 3명, 보통 이벤트 하면 3명 하는데 5명이나? 네. 2탄 특강도 남았는데 1탄 때 너무 많이 리소스를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하여튼 뭐 오늘 많이 들어오셔서요. 네. 네, 하여튼 뭐 좋습니다. 우리 강사 저자분께서 직접 이벤트를 이렇게 기획하셔서 소감 혹은 후기도 해당이 같은 말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50문항 점수 낸 이후에 CPMP 등 조합 만드는 방식을 잘 네. 모르겠다고 민무숙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네. 혹시 지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네, 네, 소감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요거를 하시는 네, 방법을 네,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이걸 다시 한번 재생 눌러. 네. 아, 안 하던 짓을 하면 안 되나 봅니다. 여러분 이게 아직 작아서 안 보이시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니,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네. 네. 지금 크게 됐네요. 보시면 여기 그 빈칸에 여러분이 점수를 5점 척도로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 끝까지 다 하시면 50문제를 다 하시면 요게 가로로 총 5칸이거든요. 그래서 요 하얀 것에 있는 점수만 더하셔서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에다 쓰시고 그리고 요게 처음 게 CP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을 세로로 내려서 흰 칸에 있는 것만 쓰시면 두 번째 칸이 MP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칸에 하얀 칸에 있는 점수를 다 더하셔서 여기 합계를 쓰시면 세 번째가 A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흰 칸에 점수 쓰신 것을 다 내려서 세로로 더하시면 네 번째 칸이 MP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칸을 쓰시면 5번째 칸은 네, AC가 됩니다. 네 번째 칸은 MP가 아니라 FC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로 분리해서 써 놓으시고 하시는 것이 훨씬 좋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더한 게 내적 구조인 P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2배, 점수 2배를 하시면 A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2배를 하시면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2개잖아요. 세 번째 칸은 하나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29점이 나왔는데 곱하기 2를 해서 58점으로 썼잖아요. A는 그렇게 점수를 합계를 내주시고 위에는 그냥 A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와 5번째를 더하셔서 34점과 저는 34점이 나왔기 때문에 68을 더해서 이게 C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2개를 더해서 C로 점수를 해주시고 밑에 세 개의 범주로 나온 점수는 내적 구조가 되고요. 그리고 위에 5개는 각각 CP, NP, A, FC, AC 순서로 하여서 우리가 외적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격으로 외적으로 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이 되는 그런 외적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설명이 되었을까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그 50문항 자료를 메일로 부탁하신 분들 계시는데 지금 채팅창에 드렸습니다. 바로 위에. 네. 네. 채팅창에 그 메일 첨부 파일로 들었으니까 그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따로 네. 메일 드리진 않습니다. 이게 무료 특강이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 들어오셔서 그런가 같습니다. 네. 네. 안 뜬다고요? 바로 드렸는데 지금 다른 분은 보이시죠? 첨부 파일 좀 전에 드린 거. 두 번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채팅창에 드렸습니다. 질문이 들어온 거를 설명을 휴대폰 드릴게요. 네. 질문을 하신다고요? 질문하기에는 시간이 아니 여기 지금 들어와서요, 채팅창에. 네네. 네. 여기 들어온 것이 지금 너는 네, 소감이군요. 너는 어떤 유형인지, 내 주변의 가족, 동료들은 어떤 유형인지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해를 위한 잘하기 위한 방법일까요? 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셔야만 보입니다. 아까 제가
안 숨겨진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알아야만, 실체를 알아야만 보이는 거거든요.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자아인지 계속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자꾸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이 나와 대화하기 힘든 자아 상태일 때는 다가가지 않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직에서 눈치가 없이 할 말을 꼭 그 타이밍 못 맞추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자아 상태나 교류 분석을 모르셔도 그런 어떤 흐름을 잘 읽으시고 이때는 안 된다는 그런 그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록 우리가 타고나진 못했어도 이렇게 객관화해서 우리가 동그라미 안에 P와 A와 C로 이렇게 같이 구성해서 보게 되면 좀 약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더 빨리 하고 더 빨리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알아보았고요. 네. 모든 네. 사람이 다 양면성이 있는 듯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아와 타인이 생각하는 자아 간의 거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겠네요. 진짜 타인에게도 좀 평가를 해달라고 부탁하면 조금 더 네, 객관적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자, 그래서 오늘 좀 짧았는데요. 이렇게 잘 충분하진 않았지만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잘 됐고, 하여튼 너무 풍성한 그 많은 내용인데 이렇게 빠르고도 되게 딕션 좋게 빨리빨리 잘 전달을 해주셔서 거의 다 소개가 잘 된 것 같고, 그러면 두 번째 시간 다음 2주 후에 할 그 스트로크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것만 말씀하고 마무리 짓죠. 예. 네, 조금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스트로크는 이 자아 상태를 기본으로 해서 나의 에너지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제 조금 구조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살펴보기 때문에 나의 스트로크 패턴을 조금 그 스트로크도 내가 긍정적으로 주는지 부정적으로 주는지, 그리고 내가 주로 사용하는 스트로크가 신체적 스트로크인지 정신적 스트로크인지, 아니면 스트로크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스타일인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좀 스스로 객관화해 보면 내 스트로크가 정리가 되고 나의 교류 방식인 스트로크가 정리가 되면 상대방 것이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꼬여서 격렬하게 갈등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런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스트로크를 그런 의미에서 알아볼 수가 있고요. 시간이 만약에 되면 스트로크의 시간 구조화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보통은 스케줄러를 쓰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물리적 시간 말고 우리가 심리적 에너지의 시간 분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요것은 그날 시간이 되면 여러분이 네. 빨리 잘 따라오시면 아마 잠깐 언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문의 주셨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것은 아마 스트로크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트로크가 영어로 이제 스트로크 쓰담쓰담하다 그 스트로크일 텐데 내가 상대와 쓰담쓰담하는 그 방식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네, 아마. 그렇죠. 우리가 늘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나도 인정하고 있고 이런 관계가 왔다 갔다 잘 돼야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잘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또 주긴 주는데 부정적인 것만 많이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상처가 많아서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이렇게 혼자 있는 게 편해하는 사람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우리가 이걸 균형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 그래서 어디에서든 우리가 자아 상태건 어떤 스트로크 인정 자극이든 균형 있는 상태로 찾아가기 위한 우리만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이 훌륭한 강의에 대한 여러분의 좋은 스트로크 발휘해 주시는 5분께 좋은 스트로크에 대한 리워드로 커피 쿠폰 쏘신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조심히 들어가시고 좋은 오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수고 많이 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